안녕하십니까. 교정과 전문의 강태조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출근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교정 진료를 한 게 한 1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좀 있으면 이제 13년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 환자분들한테 또 이렇게 보호자분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말할 기회는 없었던 주제인데 제가 평소 때 많이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이런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제냐면은 걱정이 되게 많고 예민한 이제 어머님들이 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요. 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뭐 걱정에 대해서 잠도 잘 못 자고 뭐 인터넷도 많이 보고 치과도 여기저기 다니고 근데 결과적으로 또 문제가 또 생기고 이런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상황에 빠지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어머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병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다소의 불신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보통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많은 병원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사시면서 많은 병원과 의사에 대한 경험이 쌓이게 되는데 이때 약간 불신이 쌓이게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교정치료랑 관련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이제 걱정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대부분 어린이 치과나 아니면 일반 치과에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걱정이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어린이 치과나 종합 일반 치과에서 이제 교정 치료를 권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은 거기서 치료 잘 안 받습니다. 거기는 교정 전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걱정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교정 치과를 찾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걱정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한 군데만 그 상담 안 받습니다. 여러 군데 상담을 받기 시작하는데 두 군데, 세 군데 상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치과 의사, 그러니까 교정과 의사들마다 치료 방법이 약간 다르고 치료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강조하는 그런 면들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보호자분들,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조금씩 다르구나 이제 받아들이기보다는 극도의 혼란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엄청 잘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지금 잘못하면 우리 딸 아들한테 큰일 나는구나. 혼란감이 이제 가중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하죠? 이제 더 많은 치과를 찾아다니는 게 돼요. 또 인터넷도 많이 보게 되고 인터넷 보면 온갖 정보가 있죠. 엉터리 정보도 많고 광고도 많고요. 우리가 이제 맞고 틀리고 그런 정보를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보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치과를 가면 갈수록 어때요? 점점 다른 면을 그러니까 점점 이제 치과들마다 다른 면을 이제 치료 방법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다른 거를 보게 되면 점점 혼란이 이제 극도로 가중이 됩니다. 이때부터 잠을 잘 못 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어디 선택해서 치료 잘 받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그 중에 일부가 조금 잘못된 치과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여러 군데 가면은 그 중에 어떤 치과나 이런 데는 그 어머님한테 딱 맞는 설명을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어머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어머님이 걱정하고 이제 약간 이제 좀 비현실적인 걱정이 많거든요. 그 어머님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 치과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다시 또 잠을 못 자고 다른 치과를 다니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이제 아주 다른 치과에서 말 안 하는 독특한 방법을 말해주는 치과가 있어요. 이상한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좀 이상한 방법인데 잠을 잘 못 잔 상태이기 때문에 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흔한 패턴이에요. 제가 권유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 교정치료는 표준화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이나 시기를 이렇게 치과 의사들이 말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전혀 아닙니다. 환자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아주 다른 방법 같지만 실상으로는 거의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아요. 장치 이름이 다르거나 모습이 다르거나 시기가 약간 다르거나 그런 게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환자들이 봤을 때는 되게 다르지만 결과 본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치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그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법이 정답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법들마다 약간의 장단점이 있고 그런 겁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덜 좋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만 무조건 옳다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교정과 전문의한테 갔다고 하면은 그 사람 믿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치료 접근 방식이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도 아니다라는 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치료의 방법보다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장치 이름이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교정과 전문의를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치료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요거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지, 내가 어떤 장치를 써서 나는 치료를 시켜야 되겠다 그걸 이렇게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장치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치료를 하는 거고요. 치료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평판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엄마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반드시 교정과 전문의한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과 전문의나 일반 치과 의사한테 교정 치료를 맡기면은 안 좋습니다. 교정과 전문의한테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좀 피해야 되는 거는 독특한 치료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현혹하는 느낌을 받으면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 자체가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판단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흔한 방법, 가급적이면 조금 무난한 방법, 평범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독특한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방법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다. 무난한 방법을 선택을 한다. 이런 영상까지 찾아보는 분들은 아마 걱정이 많거나 좀 그런 분들일 거거든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제가 볼 때 그렇게 아주 많은 비율은 아닌데 걱정 많은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